자, 스노우 스타트 파일이고요. 열어주면 자, 요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이렇게 얼추 그냥 맞춰놓은 이렇게 가이드 박스가 들어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30포컬 정도로 1920, 1080으로 돼 있죠. 이 정도 해상도로 이렇게 미리 좀 잡아놓은 이렇게 카메라가 같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넌커머셜 버전이라 1920, 1080으로 셋업 돼 있어도요, 결국은 1280으로 렌더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라운드 이렇게 땅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제 요 건물 기준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뒤쪽과 건물과 카메라 중앙, 건물 근경 이렇게 세 개로 레이어링을 나눠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렌더를 할 때는 이렇게 원경, 중경, 근경 렌더할 때 이거를 따로 건물을 마스크 처리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지금 박스랑 건물이 외관이 다르니까, 이거 엣지가 다르니까 마스크 처리를 할 수도 없겠죠. 자, 다만 이렇게 따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누크로 가져가서 자, 차례대로 이렇게 레이어링을 얹어줄 건데요. 그럴 때 원경 레이어 같은 경우는 건물 뒤쪽에 있으니까 누크에서 로토를 이용해서 마스킹 처리를 해서 작업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3D상으로 마스크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2D상으로 마스크 처리들을 해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레이어를 3개로 분리해서 작업하고 분리해서 렌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레이어를 만들 건데요. 이제 셋업을 위해서 일단 중경 레이어. 자, 박스에서부터, 이 박스를 할까? 그 교회 건물에서부터 카메라 앞쪽 부분. 이 부분의 레이어를 먼저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요. 우리 여기다가 이름으로 중경 눈이니까 스노우 미드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안에 들어가서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드를요, 이제 2m로 사용을 할 건데요. 2m. 눈이 내리는 그 소스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가 교회 아까 건물 가이드 박스고요. 우리가 만든 그리드는 여기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사이즈를 먼저 좀 키워주고요. 이렇게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트랜스폼 하나를 달아서 트랜스폼 노드 하나를 달아서 위치를 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바닥에 있죠. 자, 눈은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위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뷰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 그리드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을 작업을 시작을 하면요, 이제 이 그리드에서 파티클이 만들어지겠죠. 아까 본 것처럼 이 그리드를 소스로 파티클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렇게 해서 파티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눈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화면상에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드는 충분히 안 보이는 곳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예, 문제가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기준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가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데는 눈이 안 내리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가로로 조금 더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려주고요. 네, 괜찮게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좀 늘려주고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마찬가지로 또 좀 가려졌죠. 그리고 방향도요,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 기준으로 카메라가 조금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 그리드에 이거에 맞춰서 지금 스페이스 G로 이렇게 맞춰준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로테이션도 좀 이렇게 틀어서 얼추 방향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방향도 조금만 더 틀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방향은 조금 돌아왔고요. 아직은 좀 낮은 데 가 있으니까 위로 더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위치도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예, 이렇게 하면 싹 들어왔죠.
그리고 위로 이렇게 번쩍 올려서 이렇게 안 보이는 데까지 가져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여기다 뿌릴 건데요. 팝 네트워크 따라서 연결을 해주면요. 자,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제 눈이 이렇게 입자가 방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눈들이 아래로 내려와야 될 텐데요. 자, 이 내려오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도 이제 뭐 좀 요령과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눈이 내리는 건 중력 때문이겠죠. 중력이라는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이고요. 가속도예요. 가속도. 포스. 내려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2m를 설치를 해놓고 밑에다가 중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자, 사실 이 눈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저 높은 데서부터, 구름이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미 속도가 0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면서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힘을 줘도 되지만 이니셜 벨로시티, 시작 속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게 물리적으로도 오히려 맞을 거고요. 또 하나는요, 눈 정도 되면은 공기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일정한 속도로 내리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힘을 줄 게 아니라요. 자, 여기 그리드에다가 아까 본 것처럼 이니셜 벨로시티, 시작 속도를 조금 넣어서 작업을 해주려 그래요. 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에다 이름에다 소문자 V 이렇게 해서 벨로시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롯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벡터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서 자,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값을 넣어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자, 이제 팝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나머지 눈 속성들을 조금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 네트워크 안에서 파티클의 어떤 속성들을 부여하는 노드들은요, 전부 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파티클 오퍼레이터의 약자 팝이고요. 탭키를 눌러서 팝이라고 이렇게 눌러보면 팝 오브젝트, 뭐 팝 어트랙트, 팝 이렇게 팝으로 시작하는 여기 이렇게 팝으로 시작하는 이 노드들이 전부 파티클 연산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노드들이고요.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사용할 노드는 팝포스라는 파티클에 힘을 부여해주는 노드예요. 자, 그래서 팝포스 이렇게 노드 하나를 달아주고요. 이 노드를 이렇게 소스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물론 우리가 이니셜 벨로시티가 있지만 중력도 있기 때문에요. 자, 마이너스 4 정도 이렇게 조금만 더 값을 주면요. 이제 플레이 해보면 눈이 처음 시작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점점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게 보이나요? 네. 그래서 약간의 속도감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뷰포트에서도 보니까 이제 눈이 점점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속도감은요, 여기 리얼타임이 체크돼 이렇게 꺼져 있으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빨리 보이는 이거는요, 리얼타임은 아니에요. 그냥 빠른 속도인 거고요. 여기 시계 표시가 체크가 돼 있어야 요게 리얼타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리얼타임은 사실 얼추 정확하지는 않고요. 플레이 블라스터까지 걸어봐야 가장 정확한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 작업을 할 때 약간 요령 같은 건데, 자, 보통은 방향을 조금 잡아주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눈이 물론 그 날씨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날도 있지만요. 그런 연출보다는 그래도 약간 방향을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제 눈 작업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영화나 이런 촬영들 된 거는 감독님이 이제 명확한 디렉션들이 있고요.
뭐 눈이 뭐 폭우야 혹은 잔잔하게 내리는 눈이야 보통 영화의 이제 톤 앤 매너랑 맞춰가겠죠. 이제 로맨스 뭐 이런 사랑 장면 이런 장면에서 막 시베리아 눈폭풍을 작업을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황 따라 가지만 보통은 약간은 바람을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도 약간 방향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포스에다가 살짝 값을 넣어서 중력은 내리는 속도가 있었으니까 조금 낮게 잡은 거고요. 바람은 그거보다 조금 크게 잡아서 방향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이 좀 방향성을 가지고 내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눈의 방향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렇게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영역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m 소스는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조금 더 길게 잡혀 있어야 우리가 카메라 공간 안에 이렇게 잘리는 부위 없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많은 신입 작업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이렇게까지 작업하지는 않지만 이쪽 영역이 좀 모자라서 눈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내린다 그랬을 때 요런 데들이 좀 양이 적거나 좀 이렇게 비어 보이고 일부 공간들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소스를 좀 충분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요.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요런 사이즈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리드 길이를 지금 270에 18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더 540 해서 좀 충분히 키워주고요. 세로는 조금 짧게 잡을게요. 이렇게 약간만 짧게.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노드로도 이제 조금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잡으면 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미리 작업 한번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값을 아니까 이렇게 수치로 적어주는 거고요. 자, 근경 레이어는 따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건물 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좀 뒤로 밀어놨고요. 방향을 일로 잡을 거기 때문에 바람 방향을 왼쪽이 조금 길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카메라 뷰에서 보니까 여기 살짝 좀 걸리는 게 애매해서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아까처럼 이쪽에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 없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전체 공간이 이렇게 잘 채워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위치들을 좀 잡아줬고요. 자, 지금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요. 이 눈이 방향과 이렇게 속도는 맞춰져 있지만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다 똑같고요. 예, 당연히 자연스럽지 않겠죠. 자, 그래서 팝포스에 이렇게 방향 외에도 아까처럼 노이즈를 조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이즈 옵션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보면 러프니스, 어테뉴에이션, 터뷸런스 이런 옵션들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밥에서 배웠던 그 노이즈랑 옵션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펄스 랭스랑 요 스월 사이즈 요거는 조금 이제 처음 들어보는 옵션이죠. 자, 밥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요. 요 스월 사이즈 혹은 뭐 스월 스케일 이렇게 사이즈나 스케일로 표현이 되는 이 파라미터는요. 이 노이즈의 크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커지면 이 파티클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요.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작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앰플리튜드를 한 15 정도 주고요. 이렇게 멀리서 이 파티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인차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스월 사이즈가 1일 때는 자, 더 키워볼까요? 눈에 좀 확 들어오게. 스월 사이즈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움직임 한번 잘 보세요. 움직이던 게요. 스월 사이즈가 100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도는 게 굉장히 커진 게 보이죠. 스월 사이즈가 10,00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들이 이런 움직임으로 더 큰 노이즈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스월 사이즈랑 우리가 밥에서 봤던 프리퀀시랑 반대 개념이에요. 프리퀀시는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빈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소일 사이즈는 커지면 커질수록 프리퀀시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프리퀀시의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사이즈는 이 경우에는 한 20 정도만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자, 다시 이렇게 랜더뷰에서 플레이해보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약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노이즈가 들어가서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펄스 랭스라는 옵션은요, 이 노이즈의 크기가, 방향이나 이런 랜덤 값이 어느 주기로 조금씩 변할 거냐, 옵셋이 어느 정도 주기로 계속 변할 거냐, 이랬던 노이즈가 이런 모양으로 뭐 혹은 이렇게 점점 변화하는 그 주기고요. 1 그러면 이제 보통 1초를 얘기하고, 이거에 따라서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주기가 10인 것과 1인 것 이런 거의 차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 봤더니 이제 포스가 추가되면서 파티클 속도가 전반적으로 좀 빨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속도감은 이거 자체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래 우리가 찍힌 이런 실사 베이스에 뭐 사람 크기라던가 이런 걸 같이 고려해 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 밑에서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레이어 작업한 게 이 건물 앞쪽이니까 요런 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사람이 눈에 맞아서 거의 머리가 뚫릴 지경으로 이렇게 빨리 내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속도를 전부 조절해 줄 수도 있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속도를 어느 정도 이상 커지지 않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속도를 점점 조금씩 계속 줄여주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할 건데요. 공기저항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팝 드래그라는 노드가 있어서 속도를 조금씩 계속 감쇄시켜주는 노드예요. 이렇게 달아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속도가 현저히 급격히 정말 너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드래그라는 옵션은요, 이제 공기 저항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속도가 감쇄가 일어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쇄가 일어나게 돼요. 팝포스에 보면은, 팝솔버에 가보면은, 여기 업데이트 중에 요 드래그 익스포넌트라는 값이 2로 돼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곱에, 이렇게 제곱으로 점점 속도를 감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디폴트 2로 쓸 거면요, 이 공기저항 값은 많이 낮춰줘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0.01 정도만 줘도 분명히 이렇게 속도 차이가 느껴지게 될 거예요. 자, 플레이 해보면, 자, 확실히 아까보다 눈이 좀 천천히 내리는 게 느껴지나요? 자, 그래서 아직도 뭐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제 눈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노이즈를 먹어서 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눈이 영화에서 와 눈이 오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눈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프레임에서도 이미 내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타트 프레임이 1프레임이기 때문에 보통 눈이 이렇게 첫 프레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항상 시뮬레이션을 첫 프레임이 아니라 더 이전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값을 이제 원래 시작 프레임보다 앞쪽을 사용하는 거를 프리롤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프리롤이 있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롤은 보통 필름을 말하니까 프리롤, 이 앞쪽, 포스트롤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뒤쪽을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을 1이 아니라 한 마이너스 200 프레임 정도 이렇게 앞쪽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다시 계산을 하는 게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미리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거의 뭐 조금 사실 뭐 더 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티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눈이 이렇게 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사실 크게 어색한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눈은요 이렇게 바닥 아래까지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눈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눈들은요, 저 뒤에 있는 눈이 바닥을 뚫고 들어간 상태라 이거를 나중에 합성을 할 때 이렇게 얹어보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막상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바닥 아래를 잘라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바닥에 좀 컬리전을 만들어 주려 그래요. 그래서 파티클 작업에서 파티클에 한해서 이렇게 좀 컬리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팝 컬리전 디텍트라는 노드예요. 자, 파티클에는 컬리전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충돌 그러면은 튀겨나가는 거겠죠. 뭐 어느 정도 튀기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충돌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는 일반적인 충돌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파티클에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부딪히는 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부딪혀서 그냥 없어진다던가 혹은 부딪힌 곳에 붙는다던가 혹은 부딪힌 곳에서 이렇게 흘러내린다던가 그래서 튕기는 거 외에 조금 다른 종류의 작업들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할 때 쓰이는 게 바로 팝 컬리전 디텍트라는 노드예요. 조금 더 일반적인 컬리전은 이제 나중에 일반적인 답 시뮬레이션, 리지드 바디부터 시작해서 보통의 답 시뮬레이션을 배울 때 이제 같이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팝 컬리전 디텍트라는 노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고요. 자, 컬리전을 뭘 할 거야? 그래서 타겟 SOP 이렇게 해서 서페스 컬리전할 지오메트리의 경로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디포밍 지오메트리냐 움직일 거냐 뭐 이렇게 체크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쌉 경로로 안 넣고요. 이렇게 세컨드 컨텍스트 지오메트리라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요. 위에 요 팝 네트워크에 두 번째 요 인풋을 사용하자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드 하나를 만들어서 이 사이즈를 충분하게 키워준 다음에 이렇게 충분하게 키워준 다음에 얘를 두 번째 인풋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게 두 번째 요 콜리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아직 갱신이 안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특별히 반응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첫 프레임으로 가세요. 눌러주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계산을 하고 났더니 이제 요 아랫부분이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유저 디포밍 지오메트리 움직이는 지오메트리입니까? 이런 뜻인데요. 지금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꺼주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고요. 자, 비헤이비어 탭에 가면은 어떤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리스폰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걸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부딪힌 애들은 이렇게 컬러를 바꿔서 표시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리스폰스 항목을 보면은 die, stop, stick, slide 그래서 죽일 거냐, 멈출 거냐, 붙어 있을 거냐, 아니면 흘러내릴 거냐 뭐 이런 옵션들인데요. 자, 나머지 옵션들은 이제 다음 수업 때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에 die, 죽일 겁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꿔주면 아직 갱신이 안 돼 있죠. 다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산이 끝난 결과를 보면요. 이 빨간색들이 이렇게 삭제돼서 이렇게 눈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얘가 전부 이렇게 지워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팝 컬리전 디텍트로 이 바닥 부분을 삭제해 줬고요. 자, 렌더캠으로 보면 이제 여기 아까 보이던 좀 자잘한 것들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이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뒤쪽에서 바닥 밑으로 들어가 있던 게 이렇게 올라와서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요렇게, 요 정도 속도로,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눈 내리는 요런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닥을 지워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보니까 조금 너무 빠른 애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속도들이 드래그를 좀 주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아서 아직도 속도감이 조금 있고요. 자, 그래서 드래그를 좀 더 줄 수 있지만 자, 이 눈에 좀 속도를 어느 이상 올라가지는 좀 않게 했으면 하는 요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팝 스피드 리미트라는 노드가 있어서
이 노드 같은 경우는 드래그는 점점 속도를 조금씩 줄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특정 속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그냥 강제로 고정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맥시멈 스피드를 한 30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이 파티클들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조건이더라도 30 이상은 속도가 올라가지 않게 되겠네요. 그래서 벌써 내려오는 애들 속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좀 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플레이 해보면 이제 아까처럼 굉장히 빠른 애들은 조금 줄어들 거고요. 오면서 속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절제가 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눈들이 차분해졌고요.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대신 좀 노이즈들이 조금 심해진 걸 볼 수 있네요. 자, 첫 프레임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속도를 좀 줄이다 보니까 아직 눈이 좀 덜 내려온 걸 볼 수 있고요. 프리롤을 마이너스 200이 아니라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500까지 줘볼까요? 자, 눈의 양은 미드 레이어로 뭐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양으로 조절을 해줄 거고요. 근경이나 원경 같은 경우는 같은 양으로 했을 때 좀 또 느낌이 달라 보일 수 있어서 이제 상황에 따라 그 양들은 좀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